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온 쌤툰 시간. 네. 뭐 돌아왔다고 하긴 매주 해서. 그래.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예요? 네, 저번 주에 그 작품 보셨나요? 지옥? 봤어요. 어떠셨나요? 재밌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아요. 흑백이더라고요. 맞아요. 만화책. 원래 그 최규석 작가의 작품은 다 흑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화책 느낌 나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 작품 어쨌든 지옥 소개해드렸고,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간만에 좀 완결의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약간 도박 장르의 만화고요. 도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네. 게임이니까 도박이 맞는 것 같고요. 약간 심리 쪽의 장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사토끼라는 작가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사토끼.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사토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어쨌든 사실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이 마사토끼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작품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짝과 홀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고요.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네. 한 6, 7개월 가량 연재되던 작품입니다. 대부분 마사토끼 작가의 작품들이 짧아요. 그렇게 긴 게 많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50화. 그러니까 1년 이내로 다 끊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초단편 만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께서는 왜 마사토끼냐면은 보면 당연히 따로 있으시고, 일본 만화 중에 멋지다 마사루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좋아했죠. 그럼 약간 병맛 개그 만화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마사라는 앞을 따온 거고요. 네, 토끼는 이제 이분께서 엄청난 게임 덕후십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하던 아바타가 있는데, 네. 그 아바타가 토끼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토끼, 마사루 토끼 하면 좀 이제 어감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글자로 마사토끼라는 필명을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편집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네. 이분께서는 한번 네. 이제 약간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다가 네. 걸리셔가지고 아청법 위반으로 한번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벌금을 받으셨고, 네. 그 과정을 네.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로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네. 한번 아마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게 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기하네. 네. 편집할 거예요? 아니요. 굳이? 아니 좀 괜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네네. 그래서 그 만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드린 거고, 저도 봤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만화를 그리시면서 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약간 그런 류의 만화였지. 나는 죄가 없다. 절대 그런 만화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작품을 연재하는데 작화가 사실 굉장히 특이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네. 작화가 형편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연습장에 만화 그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네, 약간 그런 만화예요, 진짜. 연습장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스케치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진짜 연습장 만화예요. 그러네. 스타일이. 완전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흑백이고 채색 따위는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어떻게 웹툰계로 나오셨나? 스토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스토리가 뛰어나고 특히 그 두뇌 싸움, 뭔가 약간 추리 그런 작품에도 굉장히 능하시고, 그리고 심리 묘사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짝과 홀이란 만화도 제가 도박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팅을 하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심리 묘사가 거의 의식의 흐름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원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림을 보고 보는 만화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실력은 있으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에 자신의 블로그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하실 때는 작화가랑 항상 같이 연재를 하세요. 본인은 이제 스토리 작가로서의 역할만 하고 이제 항상 작화가와 함께 그 연재를 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짝과 홀이라는 작품도 진짜 보통 그런 식이에요. 자신의 블로그에
원작 만화를 올립니다. 네. 그 펜으로 그린 연습작 만화를 음. 올리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뭐 편집자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작가가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정식 만화 사이트에 연재를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저기네요. 원펀맨. 원펀맨? 네. 제가 그쪽 잘 몰라가지고. 그 원펀맨 만화 유명하잖아요. 일본 네네네. 만화. 제목은 알아요. 그 인터넷에 이런 나 만화가가 꿈이라고 네. 그 원펀맨을 누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화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네네. 그거를 그 만화가가 보고 그럼 내가 그려줄게 해서 2편이 올라와요. 원작 그리고 만화가가 그린 작화가가 거. 그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작화가 그 만화가 네네네네. 유명 만화가가 그려준 걸 보고 있는 거고 보통 만화책으로 나오면은 이제 원작도 같이 올라오고.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저도 알 정도면 저는 사실 그런 장르의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알고 있을 정도면 사실 그쵸. 네, 뭐 이거네. 마사토키 아청법에 걸리다. 네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거. 맞아요. 그게 유명해요. 가장 유명합니다. 블로그에 그런 식으로 만화를 연재를 하고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짤 형식으로도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마사토키의 그런 뭔가 짧은 단편들. 네. 그래서 단편도 굉장히 많이 그리는 사람이고 네. 이제 장편도 이렇게 두뇌 게임이나 심리 묘사 그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래서 트릭 약간 추리 만화도 많이 그리는데 그 사건의 트릭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좀 두뇌적인 그런 묘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작가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사토끼잖아요. 멋지다 마사루. 그런 약간 이상한 개그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두뇌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병맛 개그적인 요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근데 또 그런 게 되게 또 뭐라고 하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열혈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지다 마사루. 네. 이나중 탁구부.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괴짜가족? 괴짜가족. 그렇죠. 네. 그때 한창 이제 병만 만화들.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개그적인 요소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인물의 감정 묘사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도 워낙 그런 두뇌 싸움과 심리 묘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 보는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굉장히 많아요. 작품도 많은 이유는 이제 본인은 약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스토리만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작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네이버 웹툰에서 킬 더 킹이라는 작품이 연재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작화가가 따로 있는 작품이고요. 예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한번 업로드가 됐던 만화입니다. 그거를 이제 작화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리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킬 더 킹의 옛날 버전은 작가의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연재가 시작되면은 다 비공개로 돌립니다. 이미 완결이 된 작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셔서 상도덕이죠. 보시는 그렇죠. 사실 그거죠. 그리고 본인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방금 말씀드린 킬 더 킹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하시고 네. 또 네이버 웹툰에서 과거 연재를 하셨던 빵점 동맹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것도 뭐 저 잠깐 봤었는데 옛날 작품이고요. 수능에서 빵점 받은 2명이 네. 모여가지고 다시 재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정말 수능날 아침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예 수능을 못 보러 가서 빵점인 거고 다른 한 명은 고3 내내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일부러 모의고사를 빵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얘의 실력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약간 수능을 다시 치러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앞부분만 봐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또 세계 제일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세계 제일 도박꾼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세계에서 원탑으로 가는 도박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네. 여러 한 뭐 7, 8편 굉장히 시리즈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두뇌 게임의 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세계 제일 시리즈도 저도 거의 다 봤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짝과 홀
홀짝이라는 작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짝바 홀 거꾸로 하면 홀짝이잖아요. 네. 고등학교에서 홀짝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홀짝판이 벌어져요. 네, 정말.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배경은 이거고 네. 사실 비현실적인 배경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도박이 굉장히 넓게 퍼지면은 당연히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뭐 이제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이 만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중요하게 아니기 때문에 만화적인 요소이고 그 홀짝 게임에서 벌어지는 심리 묘사, 두뇌 싸움 그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주인공이에요. 오. 이게 마사토끼 만화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이 없고 그냥 남학생입니다. 남고가 배경이고요. 네. 이 주인공은 그 홀짝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과 기대값을 정확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를 베팅했을 때 기대값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씩의 이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취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 나름은 이 전략이 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뭐 홀짝 게임 뭐 작은 거는 몇백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백 원씩 이제 조금씩 따가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신의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좀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판돈이 큰 판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몇백 원짜리 판은 뭐 10판 해봤자 뭐 몇백 원이 따는 건데 그게 뭐 1,000원 혹은 10,000원까지 올라가면은 X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0,000원짜리 판에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 그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정반대되는 캐릭터가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얘는 이름이 있어요. 주인공은 이름이 없는데 오케이. 근데 얘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진주인공이에요? 네네네. 이름은 이지훈이고요. 마사토끼의 다른 만화에도 이지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지훈 하면은 마사토끼 만화에서 상당히 꽤 등장하는 비중이 있는. 네, 비중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인공은 확률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지훈 같은 경우에는 그 홀짝을 할 때 상대방의 그 심리 그리고 얼굴 표정의 변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공이 변화한다든지 오케이. 뭐 미세한 떨림이 있다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얘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팅을 할 거다. 뭐 역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약간 심리적인 분석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오케이. 네. 홀짝 앞에서. 홀짝 앞에서 홀짝입니다. 네. 그래서 승리를 챙겨가는 캐릭터고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반대적인 성향인 거죠. 그쵸. 주인공은 확률 다른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확률만을 계산하는 거고 이지훈은 사람을 보고 배팅을 하는 거고. 근데 홀짝에 확률이 나올 게 있나?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네. 이게 저는 홀짝 게임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5개의 동전에서 몇 개를 쥐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저는 0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0개도 뭐 카운트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개의 동전으로 홀짝을 한다고 하면은 네. 홀수는 1, 3하고 짝수는 2, 4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홀수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홀이 나올 확률이. 뭐 그렇지. 네네네. 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여기서는 어쨌든 분석을 해요. 내 맘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기대값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네네. 저처럼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주인공의 스타일인 거고 방금 로보타일러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는 이지훈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인공이 이제 10,000원짜리 판, 좀 더 큰 판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옆판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옆판에서 한 게임당 10,000원짜리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알고 보니까 이지훈과 또 3명의 패거리, 그래서 총 4명이 이제 모임이 있었던 거죠. 홀짝 모임이. 그리고 홀짝 모임마다 로컬 룰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동전으로 시작을 할 건가, 뭐 0개의 잡기를 인정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로컬 룰이 존재를 하는데 네. 여러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주인공이 나도 저 4명의 10,000원짜리 판에 낄 수 있으면은 나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일단 위험 요소가 하나 있죠. 이지훈이라는 사람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매번 이지훈이 홀짝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리를 비운다던가 네. 그럴 때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가지고 한 명 땜빵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들어가서 그 4명이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따는 거죠. 주인공이. 오케이. 이지훈이 없을 때만 몰래 들어가서 따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지훈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너 어제 얼마 땄지? 너 오늘은 얼마 땄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 이지훈이 그 주인공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파악당했구나. 네. 근데 이지훈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판 끼지 말아라. 그 판 굉장히 위험한 판이다. 약간 타짜 같죠? 좀? 홀짝인데? 네. 너 거기 고등학교에서 위험한 판이라고. 네네. 너 굉장히 크게 당할 수 있다. 뭘 당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 들어보세요. 오케이.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충고를 따라서 이 판에 끼지 말아라. 주인공은 무시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주인공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돈의 맛을 봤으니까. 그렇죠. 돈의 맛도 보고. 그래서 주인공은 무시하고 계속 그 이지훈이 없을 때 또 몰래 가서 홀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지훈이 나가는 척 하다가 들어와서 그 홀짝판에 껴요. 이지훈 주인공 2명 해가지고 넷이서 홀짝을 하는 거죠. 네. 아니야. 그때 5명이 홀짝을 했을 거예요. 오케이, 아마. 5명이서 홀짝을 했는데 주인공이 이지훈한테 크게 잃습니다. 한 30만 원은 잃어요. 홀짝으로. 이럴 수 있어요. 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베팅액을 올리면 되니까. 제가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과거 판치기를 하면은 보통 100원짜리로 하니까. 그렇죠. 보통 뭐 많아봤자 한 1,000원 그 정도잖아요. 근데 판치기를 정말 크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하는 건 맞지만 옆에다 지폐를 걸고 하는 거죠. 뭔지 알죠? 그렇게 판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대단하네. 네네. 이 홀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박은 진짜. 그렇죠. 판치기하다 걸리면 많이 맞았죠. 그래서. 많이 맞았죠. 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판치기 잘 못하기도 했고 저는 잃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지훈이 한 몇십만 원을 따가요. 그 주인공한테서. 근데 주인공은 화가 납니다. 근데 돈을 잃었다는 데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지훈한테 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도박꾼이죠.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이지훈과 2명이서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지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돈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딴 돈은 네가 원하면 다 돌려주겠다. 나는 이 판의 위험성에 대해서 네가 믿어줬으면 해서 그렇게 네 돈을 따간 거다. 그러니까 이 도박판에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인데. 홀짝인데. 그러니까 4명이 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지훈을 뺀 나머지 3명의 뒤에 전학생이라는 보스가 있어요. 오케이. 네, 전학생이라는 보스가 있어가지고 이 3명은 이지훈을 뺀 나머지 3명 ABC라고 할게요. 그냥 네. 간단하게. 네. 이 ABC는 전학생의 뭐 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판돈도 전학생이 다 대주고 따는 돈은 너네가 가져갔는데 잃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약간 수족처럼 부리는 거죠 ABC를.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나? 네. 전학생은 말했듯이 전학생이잖아요. 네. 전학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그래가지고 전학을 가기 직전마다 네. 엄청나게 큰 판을 벌여가지고 한 명을 크게 털어먹고 이제 전학을 가는 거예요. 홀짝 고등학교에서. 네.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이지훈은 왠지 모르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전학생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이제 주인공한테 너가 타겟으로 잡힌 거다 이거. 걔네들이 너한테 잃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타짜 보면은 공사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치고 있는 거죠. 주인공한테. 호구 잡혔구나. 호구를 잡아온 거죠. 호구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계산이 좀 빨라야 되고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약간 돈 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런 모든 조건에 완벽히 충족을 하는 것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지훈이 역공사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200만 원의 판돈을 주겠다. 언젠가 전학생이 전학을 가기 전에 엄청나게 큰 액수로 홀짝을 하자고 제안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거절을 하지 말고 내가 준 이 200만 원으로 베팅을 해라. 그러고 딴 돈에 반씩 나눠 갖자. 근데 이제 전학생은 어쨌든 전학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돈을 따온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지훈이 그 주인공한테 네. 비책이라고 해가지고 쪽지 4개를 건네줍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씩 펴봐라. 홀짝에서 위험할 일이 있나? 위험할 일이 있습니다. 만화 좀 이상해.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대망의 네. 판돈 1인당 200만 원짜리 홀짝이 펼쳐집니다. 오. 대부분의 만화는 그 200만 원 판돈의 홀짝 게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잠깐만 이거 연재해요? 아니요, 이거는 끝났죠. 완결이죠. 아 네이버에서? 아니요, 이거는 저기 다른 플랫폼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결국 결말은 뭐 밝히지 않겠지만 지금 대강 설명해 드린 것도 그 두뇌 싸움을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수학적 확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하게 잘 그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럴듯하다. 홀짝인데 고등학교에서 200만 원 판돈 거는 게. 그렇죠. 네. 아, 처음엔 200만 원까지 안 갑니다. 이제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선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판돈을 올리느냐, 그대로 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배팅의 과정에서 네. 그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사고, 아 지금 홀을 쥐어야 되지? 아니지. 얘가 내가 홀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짝을 쥐어야 되지. 약간 그런 식의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보다는 그 마사토키라는 작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좋습니다. 그 도구로서 작가홀이라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은근히 뭐랄까 흡입력이 있어요. 아 병맛 같네요. 병맛이죠. 사실 설정 자체가 병맛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네네네. 홀짝으로 네. 암흑의 배우도 있고 그렇죠. 전학생이라 네. 나름 괜찮은 것 같네. 네, 약간 좀 판타지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개그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한번 봐야겠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마사토키라는 작가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워낙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런 두뇌 싸움에서 치열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한국 만화에서 아쉬웠던 게 저는 추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 뭐 아직까지 연재되고 있는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과거에 연재됐던 뭐 소년탐정 김전일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만화에는 그 정도의 추리 만화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무협, 뭐 스포츠 이런 장르를 하지 추리 만화는 사실 일본에서도 흔한 장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트릭을 짜고 뭐 해결을 하고 플롯을 짠다고 하죠.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재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사토키라는 작가는 그 그림 그리는 건 잘 안 되지만 그런 플롯을 짜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작가였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사토키의 짝과 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뭐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시죠. 네, 그러시죠.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컨텐츠는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 또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건 약간 장담 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안에 그만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